회계사가 과거를 보다 보니까 그 시점이 좀 머릿속에 헷갈려요. 주식은 좀 선행이 돼요. 항상 모든 게 선행이 되다 보니까 아까 이거 질문 주셨는데 이걸 얘기하자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후에 기본적 분석 가치 투자할 때 어떤 식으로 그걸 봐야 되는지 그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그림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최소한 당사가 꾸준히 최근 3년 동안 잘 됐는지 또 앞으로 잘 될 것인지,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큰 기업은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미래의 추정치를 갖고 있어요. 그게 100% 맞지는 않지만 그거를 참고해서 미래의 수치도 2라고 표시되는 게 추정치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추정치를 좀 보고 이게 계속 성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와 같은 기업이 왜 증시는 좋은데 역으로 빠지는지. 모든 회사에는 주담이라고 있어요. 주식 담당자. 전화해서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전화하셔도 돼요. 내가 주주인데. 그거 많이 해요. 그러신 분들 많아요.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주총회도 가시고, 가면 뭐 우선 같은 거 줘요. 먹는 것도 주고.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지, 꼬치꼬치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요? 잘 될 수 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물어봐도 되고, 대략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미래도. 약간, 지금 이 기업은 스스로가 잘못 장사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업종이라고 있죠. 그 업황이 안 좋아서 계속 이런 건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건지, 이걸 판단을 꼭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림만 보고 이게 많이 내려갔다고 반등하겠지? 사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양봉님이 이거를 편입을 해서 가져갔다, 연말까지 가져갔다 6개월 동안에 양봉님은 58.62%라는 고수익을 얻으셨고, 우리 은봉님께서는 갖고 있다가 이거 왜 이래? 마이너스 40%의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많이 내려갔다고 반등하겠지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이 장사를 못하고 있으면 왜 못하는지, 그게 아까 우리 개와 주인에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식도 거기에 가치의 주인과 주식 움직이는 개가 맞물리는 구간이 이렇게 나온 거고, 제 생각에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기업은 아마 상장편이 됐을 거예요. 아이고야. 휴지 조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럼 휴지 조각이 되죠?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오늘 옷을 참 잘 입고 오셨어요. 이쪽이 압승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그림만 보고 하지 말자. 최소한 보자. 그리고 이제 투자할 금액이 100만 원이 있다라고 쳐요. 조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A 종목은 10만 원이고 10주를 살 수가 있고, B 종목은 1000원이고 1000주를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주식이 더 마음에 들까? 좀 질문이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 어떤 주식이 좀 더 자신한테 좀 맞을 것 같나? 저는 A 종목. A 종목이요? 네. 그럼 또 반대로 가요? 종목이가 양보할게요. 제가 B 종목. 이거는 답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투자할 때 나오는 현상인데, 그리고 별다방이라고 하죠. 5,000원이든 6,000원이든 커피를 먹는다, 아니면 동네 다방에서 1,000원짜리를 먹는다 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떤 거 드세요? 당연히 별다방. 별다방? 저 반대로 동네 다방. 동네 다방? 이거 약간 틀린데? 뭐 답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보유 수량의 오류라고 있어요. 이게 처음 투자하실 때 하는 건데, 주식이 가격이 비쌀까? 왜 쌀까? 비쌀까?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10만 원짜리 주식 10주보다는 1000원짜리 1000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걸 안심을 느껴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느껴요. 숫자가 좀 많아요. 예.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유 수량이 오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증시경원에도 있어요. 부피가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일반 투자자들은 싼 주식을 많이 갖기를 원한다. 비싼 주식을 갖기 싫어한다. 초보 투자 처음 할 때. 왜냐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양의 주식을 갖고 싶어 한대요. 대다수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의 수량이 많고 적은 것은 소용이 없다. 양보다 질, 실속 있는 주식을 사라. 그러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주식이 아까 개와 주인에서 밑바닥에 있다는 주식이라고 하면 이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건 판단을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투자 금액에서 많은 보유 수량, 좀 싼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걸 되게 선호를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오류를 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그림을 볼 때, 그리고 가격을 볼 때 이 두 가지 오류, 가격 착시와 보유 수량 오류는 조금 없애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신다라고 치고
처음은 아니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을 저희가 들어갈 건데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지금 여기 빅데이터 종목들이 나오는 걸 통해서 이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고 종목들을 빅데이터가 빼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술적 분석, 우리 차트 그림만 봤을 때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자. 이게 이제 단기 거래의 증가인데 주식 투자에 있어서 주식 거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목적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바일도 되고 하다 보니까 잦은 매매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읽고 따고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하게 가요. 아니면 손실을 본다던가 너무 잦은 매매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이분이 제가 존경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르라고 헝가리의 위대한 투자자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땡땡땡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책을 읽어보셨으면 읽어드릴게요. 증권거래소에는 주식을 사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사람 외에도 며칠 혹은 심지어 24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보유하는 투자자와 놀이꾼이 있다. 나는 이 놀이꾼들을 주식시장의 땡땡땡이라고 부르고 싶다.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팔 때 이 사람들 매매를 자주 하기 때문에 나한테 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는 이 땡땡땡이 뭘까? 양봉. 뭐예요? 남봉꾼? 남봉꾼? 남봉꾼 아니죠? 은봉. 예. 단타꾼. 단타꾼.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최근 아니고 한 몇 년 전 해외 큰 영화제에서 상탄. 기생충. 예. 기생충이에요. 맞으셨어요. 기생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께서는 한 90, 한 5세쯤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분의 그 연륜, 주식시장을 봤을 때 이분께서는 기생충이 자기가 주식시장 역사를 봤을 때 돈을 번 기생충은 한 번도 못 봤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아까 감각이 뛰어난 한 2% 안에 드는 사람들은 단기 매매로도 돈을 잘 버세요. 근데 그 안에 드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감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에서 잦은 매매는 그렇게 수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의외로 수익이 잘 안 난다. 또 중요한 거는 여기 있어요. 감정적으로 주식하지 마라. 이제 단기 거래를 막 하다 보면 충동적이 돼요. 그래서 감정을 제어를 못 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도 하고 절대 감정적으로 주식 거래하지 마라. 이거는 이제 버크셔 투자자 매뉴얼,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는 워렌 버핏. 예. 주식은 당신이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당신은 주식에 대해 감정을 가지지만 주식은 당신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맞지. 주식은 당신이 주식에게 돈을 썼다는 것을 모른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면 안 된다. 흥분하면 막 사고 막 팔고 막 그래요. 진짜 그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막 감정적으로 아이씨 이게 뭐야 그래갖고 막 물타기도 하고 막 더 끌어갖고 더 사고 하면서 또 막 더 하락폭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은 되게 심리 시장이기 때문에 자기 컨트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이래요. 인생에서 해서는 안 좋을 것들을 다 하면 안 돼요. 욕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미련 모든 인생에서 정말 해서 후회하는 것들을 주식시장에서 그 감정이 올라오면 주식을 좀 스탑하고 쉬는 게 맞아요. 되게 감정적인 자기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인생에 거. 담겨 있는 거죠. 그쵸. 그 주식시장 자체가 희노애락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 많이 벌어서 웃는 사람, 여기서 이렇게 돼서 슬퍼하는 사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게 아마 그 주식 차트의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자기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이건 유명한 말인데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최악의 적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지. 네,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 주식 참 어려운 것 같아요.